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뭔가요?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군요. 네,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에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늘 새벽 2시 48분쯤에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84%였습니다. 또 강정호 선수가 사고 후에 숙소로 도망갔는데요. 동승한 친구 유모 씨와 운전자 바꿔치기 한 혐의까지 더해져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강정호 선수 올해 이 성폭행 사건에도 휘말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지난 6월에 시카고 컵스 원정 경기를 마치고 숙소에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요. 시카고 경찰에 고소한 여성이 현재 잠적해서 사건이 미결 상태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지만 강정호 선수가 자숙 기간에 또 사고를 쳤고요. 그래서 팬들은 사생활 병살타라고 비난하고 있고 피츠버그 구단도 강정호에게 극도로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생활 병살타. 강정호 선수는 구단 징계 받게 되나요? 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나 구단으로부터 벌금이나 출장 정기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강정호 선수가 내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 예비 명단 50명에 포함됐는데요. 이번 사고로 여론이 악화돼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정호 선수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서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요즘 정치인이나 연예인뿐 아니라 스포츠 스타도 이 음주 문제 굉장히 좀 대중들의 시선은 엄격한데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 이 프로축구 전북의 최강희 감독이요. 아시아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군요. 네, 올 시즌 전북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끈 최강희 감독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어워즈에서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는데요. 최 감독은 2006년에 이어서 10년 만에 두 번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자, 어제 이 브라질 프로축구팀의 비행기 추락사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축구 전설들이 도움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고요? 네, 브라질 샤페코엔시가 지난달 29일에 코파 수다메리카 결승을 위해서 콜롬비아로 향하다가 항공기 추락 사고를 당해서 선수 22명 중에 3명만 살아남았고요. 브라질의 축구 스타 호나우진요와 아르헨티나의 전설 리켈메가 선수 대부분을 잃은 샤페코엔시를 위해서 무상으로 뛰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축구 레전드들의 온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FA컵 결승전 열리죠? 네, 수원과 서울이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협회 FA컵 결승 2차전을 치르는데요.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한 수원은 비기기만 해도 통산 4번째 우승을 거둘 수 있고요. 서울은 역전의 명수라 불리는 황선홍 감독의 용병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금요일 마지막 코너죠. 이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석입니다. 오늘도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인 이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대중들에게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내부자들, 베테랑, 부산행,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일단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고요. 맞습니다. 유명한 영화들인데 네. 이 내용이 우리 사회에 좀
잘못된 부조리한 모습들을 꼬집는 영화였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영화가 그런 건 아닌데요. 영화에는 이렇게 시대의 정치, 사회적 맥락이 녹아 있잖아요. 아, 저를 이용해서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던 거군요. 그렇죠. 네. 이 영화 속에 담긴 맥락이 딱 대중들의 생각이나 감정과 맞아떨어지면 흥행에도 성공을 하는 거죠.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대중문화 콘텐츠만 잘 분석하면 시대상과 민심을 읽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오늘은 이 대중문화 콘텐츠로 민심을 읽어보겠다. 이런 이 기자님의 의도가 좀 보이는데 자, 어떤 콘텐츠를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분석할 대상이 웹소설입니다. 웹소설. 네, 소설이긴 한데 서점에서 책으로 사보는 게 아니고요. PC나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소설인데요. 아마 청취자들 중에서는 한 번도 웹소설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실걸요? 네, 최근에 종영한 박보검 씨 주연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이게요. 원작이 웹소설이에요. 이거 굉장히 인기 있었던 사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인기 끌었던 중국 드라마 랑야방도 역시 웹소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고 있는데 다만 그게 웹소설이었던 걸 모를 뿐인 거죠. 요즘에 또 웹툰들을 많이 보니까 웹소설은 저는 까마득한 PC통신 시대에 뭐 귀요미라는 작가도 영화로 많이 나왔고 네, 추억의 이름인데요. 엽기적 그녀도 처음에 이 PC통신에 연재됐던 게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좀 많이 나이가 들었군요. 자, 이 영화, 드라마, 자, 다른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도 많을 텐데 특별히 웹소설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네, 민심을 읽는 코드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인데요. 영화는 일단 시나리오 쓰고 투자받고 제작해서 개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상파 드라마는 딱 시청자들의 기호만 생각하기보다 이제 광고주들 그리고 해외 수출까지 고려하니까 정확하게 대중의 코드에 맞춘다고 얘기하기 힘든데요. 반면에 웹소설은요. 딱 5분 정도 분량인데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로 아 이거 좋아 싫어.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구독도 끊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중들의 취향, 감정 이런 거에 딱 코드를 맞춰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대중들의 기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웹소설입니다. 아, 대중들과 호흡을 같이 주고받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소설이다. 네, 그렇죠. 그런 강점에서 뽑으셨는데 물론 이제 요즘 드라마 보면 저 PPL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이런 비난도 많이 받지만 또 완전히 사전 제작이 아닌 경우에는 시청률이 막 갑자기 올라가서 히트를 치면 댓글 달리는 거 보고 맞아요. 쪽대본으로 작가가 막 내용을 수정한다는 얘기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런 피드백이 중요하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대중들이 매일 혹은 매주 돈을 내고 보는 이 웹소설 대중들의 기호를 바로바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뭘 분석하실 겁니까? 네, 데이터 정치 분석이니까 당연히 정치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찾아봤는데요. 네. 사람들이 다음 대선 후보 그리고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상형을 분석해봤습니다. 이걸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하죠. 자, 다음 대통령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자, 웹소설에서 어떻게 찾아내는 겁니까? 네,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들을 분석했는데요. 네, 영웅들이잖아요. 네, 배경이 서양이냐 동양이냐 차이만 있죠. 네. 그리고 주인공이 적을 싸워서 물리치면서 성장해서 결국은 성공한다는 내용인데 네. 이 장르물 대다수가 비슷한 구조와 흐름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만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느냐만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시기나 세대별로 인기 작품들의 주인공 캐릭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저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만 분석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영웅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정치인 뭐 예를 들면 이제 대권 주자를 결정하는데 이 판타지나 무협지의 주인공과 네. 밀착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물론 뭐 서부극의 정말 총을 잘 쏘는 주인공이나 무협지는 칼로 싸우는 게 다를 뿐 이게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분석한 내용을 들어볼게요. 자, 웹소설에서 읽어낸 대중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영웅. 어떤 사람입니까? 네, 과거의 무협지 떠올려 보시면 주인공들이 뭔가 잘난 가문에서 태어났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뚜렷한 특징. 일단 배경보단 능력. 두 번째, 정의보다는 사욕 추구. 세 번째는 정직보다는 편법을 잘 쓰고 네 번째, 겸손은 가식, 겸손 따윈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웅, 주인공이 네, 주인공이 그래요.
예를 들면 악당을 얘기하신 게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과거의 무협지에는 잘난 가문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천재인데다 잘생겨서 뛰어난 스승 만나고 로또 당첨 기본적인 운빨 타고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요즘은 달라져서 주인공들은 부모님이 평범한 소시민이거나 고하고요. 네. 고졸 이하 학력에 배경 없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성공하는 캐릭터들입니다. 허허. 그리고 당연히 착하고 정의롭고가 아니라 그래요? 정의 외치거나 착한 캐릭터들은 뭔가 바보처럼 희생당하는 인물이거나 겉으로만 그럴 뿐인 알고 보면 나쁜 인물들로 그려지고요. 네. 오히려 주인공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하고 내키는 대로 내 맘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정의나 명분 이런 거 따지면 오히려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정의를 따진다. 그러면 댓글로 바람 캐릭터, 암 유발하는 캐릭터라고. 바람 캐릭터가 암을 유발하는 캐릭터다. 네, 그렇게 악플이 달립니다. 악플인데 어쨌든 주인공이 이런 지금 캐릭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하, 이게 아까는 웹소설의 주인공이 이상적인 영웅이다. 대중들이 그런 영웅을 현실에서 원하니까 이 어떤 정치 리더가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정의도 없고 철학도 없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뭐 이중적이고 그럼 이게 영웅 아니잖아요. 놀라긴 이른데요. 네. 설명 마저 들어보시면 더 네네네. 놀랄 거예요. 심지어 주인공이 성장할 때요. 성공을 하는 방법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게임의 치트키 찾듯이요.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로 돌아갔다든가 금수저가 출신 배경을 이용하는 것처럼 흑수저는 다른 편법을 이용하는데 그런 편법을 잘 쓰는 주인공이 스마트하게 그려집니다. 네. 그리고 내키는 대로 직설적으로 말하고 선하게 구애를 받지 않아서요. 증거만 안 남으면 나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네. 사실상 법의 구속도 안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겸손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나 잘났다, 대단하다, 거리낌 없이 말하고요. 겸손은 가식일 뿐이다. 이런 캐릭터들이 주로 요즘 주인공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는요. 옛날에는 밥맛이라고 그랬고 네. 요즘 젊은 층 표현으로는 병맛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 이 설명을 들을수록 전통적인 의미의 영웅 이미지와는 점점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을 대중들이 대통령감으로 원해요? 네. 가장 유사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또 나온다. 네. 뭐 여성에 대한 참. 성적인 농담하거나 네. 뭐 상대방 뭐 막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작 지지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오히려 세금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소득세 안 낸 것도요. 스마트하게 잘한 거다. 법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이고 이게 참 트럼프를 지금 얘기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데 자, 이 웹소설 주인공과 트럼프 이 딱 하나 있는 사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이 인물을 대통령감으로 원한다. 너무 좀 억지 아닙니까? 그러실 줄 알고요. 네. 저와 비슷한 결론 낸 해외 연구 사례 소개해 드릴게요.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하면 인정하시겠죠? 유명한 데인데. 네, 작년에 분석한 결과 나왔는데요. 뉴 폴리티컬 리얼리스트라고 해서요. 네. 새로운 형태의 이런 유권자층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퓰리스트랑은 다르게요. 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포퓰리즘 기본에 네. 정당에 대한 깊은 불신과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론에 가까운 환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게 아까 그 예세기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데 있어서 거리낌 없고 법은 때로는 편법을 써도 되고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론에 가까운 환상 이러셨는데 자, 이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유권자들의 존재가 드러났다 치고 지난 대선에서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 한국에는 이런 분류를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미국과 같은 맥락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우리가 IMF로 기억하는 아시아 외환위기나 네.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던 금융위기 이런 큰 변화 이후에요. 정권이 보수와 진보를 서로 바꾸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았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대중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똑같더라. 네. 누가 짓거나 똑같더라라는 거고 그게 분노로 좀 표출되면서 이런 식의 불신들이 뭉쳐서 내 이익부터 챙기자라는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의 현상이 여기에 또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정의롭고 좀 올바른 지도자가 나타나길 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촛불 집회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